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입니다.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집할 때 도와주고 전세 자금도 보태주고 사업 자금 대주고 틈틈이 큰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당장은 유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금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해야 하는 상속 증여세 절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 45란 제목의 책을 핵심만 쏙쏙 뽑아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시청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20분 뽑아서 도서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이라고 합니다. 2021년 4월 통계니까 현재는 12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9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상속 공제가 5억 원이기 때문에 5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집 한 채만 있더라도 상속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속세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본이 최고 세율이 55%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0%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법인의 대주주 가산세율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면 60%가 최고 세율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과세 방식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자녀들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상속자, 즉 돌아가신 분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재산을 나누기 전 총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표 3개 정도는 좀 지루하시더라도 공부를 하시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세율을 아셔야 됩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이하일 경우에는 10%입니다.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 50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이죠. 1억에서 5억까지는 20%고요.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 사이는 40%, 30억이 넘을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매깁니다.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억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세율이 40%입니다. 그런데 20억에는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산할 때는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 사이는 30%, 10억에서 예를 든 20억까지는 40% 세율을 매겨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4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해당되는 금액의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액을 빼면 그 4번 계산하는 것을 한 번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억인 경우에는 세율 40%를 적용하면은 8억 원이 됩니다. 그 8억 원 중에서 1억 6천만 원을 빼면 6억 4천만 원이 20억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되는 것이죠.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공제액을 아셔야 됩니다. 공제액은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증여세의 경우에 배우자는 6억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입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 직계 비속은 자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일괄 공제의 경우에 5억, 배우자 공제인 경우에는 5억에서 30억,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동거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초공제가 2억 있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2억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인적 공제가 자녀당 5천만 원씩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액이 다 정해져 있는데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는 일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이기 때문에 합치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것이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유무에 따른 상속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순위를 아셔야 되는데요.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자녀가 공동 상속을 하게 됩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직계 존속 비속, 즉 부모님과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당연히 상속받겠죠. 3순위는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사순위는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사촌 이내 친족이 상속받게 됩니다. 먼저 배우자도 있고 직계 존비속도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에서 10억의 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없고 직계 존비속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는 있는데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소 7억입니다. 기초공제 2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합쳐서 7억을 상속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 재산 규모별로 절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겠지만 5억에서 10억 사이, 20억인 경우, 40억인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5억에서 10억 사이인 경우에는 상속 공제가 크기 때문에 사전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20억의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사전 증여 없이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상속재산 20억에서 상속공제 10억을 빼고 남은 금액 10억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데요. 1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이 30%고 6천만 원을 빼게 되면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20억에 대한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0억 원을 사전 증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억까지는 상속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안 나오고요. 사전 증여한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3천만 원이 나옵니다. 10억을 배우자 증여 7억, 자녀 증여 2인으로 해서 1억 5천씩 해서 3억을 사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1억이 되고요. 그 1억에 대해서 증여세율 10%를 하면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녀 2명에게 1억 5천씩 증여할 경우에 총액은 3억이지만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1억 5천에서 증여공제 5천을 빼면 1억의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과세 표준의 증여세율 10%를 곱하면 1천만 원이 되죠. 2명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천만 원의 사전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20억을 상속할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10억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3천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2억 1천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40억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증여 없이 40억을 전부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10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상속공제 10억을 빼고 과세표준 30억에 대해서 소득세율 40%를 곱하고 2월 공제 1억 6천만 원을 빼면 10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29억을 사전 증여한 경우에 그러면 11억이 남아서 11억을 상속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1천만 원, 증여세가 3억 4,800만 원이 나옵니다. 대략 한 7억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9억은 배우자에게 11억을 증여하고요.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 5천만 원씩 증여를 하고 손자녀 4명에게 각각 1억 7,500만 원을 증여해서 손자녀에게는 7억을 증여하는 경우로 따져본 것입니다. 40억인 경우에도 배우자, 자녀, 손자녀까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상속된 경우로 따져보겠습니다. 시가는 7억이고 공시지가로는 3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10억으로 양도를 했을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이 공시지가로 따져지기 때문에 3억으로 되고요. 양도 차익이 7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2억 5,755만 원이 나오는데 만약 시가대로 7억의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억으로 양도하면 양도 차익이 3억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9,365만 원이 됩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0억까지는 상속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양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해서 상속 재산 가액을 높여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 경우에도 계약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 증여세가 없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로 따져보겠습니다. 만약 계약자, 즉 납입자를 아버님이 하고 수익자를 아버님으로 할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이 되고요. 또한 아버님이 납입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할 경우에도 아버님이 다 납입했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어머님 명의로 계약을 하고요. 어머님이 납입을 하고 수익자를 어머님으로 할 경우에, 또는 자녀가 납입자, 계약자가 되고 수익자도 자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납입하고 납입한 자녀가 수익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아버님으로 했지만 과세가 안 됩니다. 생명보험을 드실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상속할 경우에 유언이 없으면 법정 기준대로 상속이 되고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맞춰서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유언하는 것보다 금융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유언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언 대용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어서 치매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 경우가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치매 안심 신탁으로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서 노후에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걱정이 되잖아요.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서 장애인 자녀가 노후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장애인 신탁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돌봐줄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도 있습니다. 요즘은 국제화 시대가 되어서 자녀들이 다 해외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 재산을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정리하기 힘들 경우에 미리 부모님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신탁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을 좋은 곳에 기부하고 갈 수도 있겠죠. 금융기관에 기부 신탁 계약을 맺어놓고 상속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내는 곳이고요. 미리 공부를 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감이나 본인의 사례를 남겨주신 분들 중 20분을 뽑아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도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속 증여세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해서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공파TV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